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셀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4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스트 셀프를 사랑해 주셔서 주요 4대 서점에서 자기개발에서 다 1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최고의 자아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 이 책에 이제 제가 주구장창 이 책의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책은 워크북이다. 그러니까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꼭 이 책의 저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변화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고 되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프로그레스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 같은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그 코치 마이크가 하는 4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두려움과 한번 싸워보면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은, 이 부분은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읽어 드리면서 진행해 볼게요. 이 과정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죠. 자유연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내가 어떤 질문을 제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빠짐없이 써보라.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쓰기 시작해라.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써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스트셀프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 사셨는데 이 부분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트셀프 사지 않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연하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코치 마이크로 이거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로 끝까지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계의 효과는 대단히 크고 때로는 감정적인 면까지 건드린다. 우리를 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과정은 무척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무엇이 두려움을 유발하고 언제 두려움이 시작될지 알게 되면 두려움이 뿌리내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삶의 지배자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절대 두려움에게 지배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씻어내야 한다. 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좋다.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질문합니다. 삶에서 변화를 꾀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올가매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이 당연한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적이 어떤 적이고 얼만큼 힘을 갖고 있고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해가지고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변화와 성장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한번 써보는 거죠. 저도 이제 써보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공개 못하겠어요. 저의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웬만하면 저에 대해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쓰셔서 공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스스로가 직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쓰셨으면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뭐냐면 두려움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두려움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어떤 특정한 유형이 눈에 들어오는가? 그 두려움들을 굴욕감, 무가치함, 멸시 등과 같은 포괄적 범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가?
목록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뜻이 읽혀지지는 않는가? 목록을 자세히 분석하며 하나의 보편적인 큰 줄기가 찾아지는가?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충실히 따르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목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본 후에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가감 없이 써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화를 두려워한 주된 이유는 뭐뭐뭐뭐. 그러니까 이제 코치 마이크는 정말 코치를 해주시 이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 유형이 뭔지 한번 유형을 한번 묶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시를 많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께 썼던 것 중에 큰 물줄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특정 유형으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새로운 것 자체를 시도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뭐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두려움을 쓰고 그 다음에는 유형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나의 삶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란 적이 어떠한 녀석인지를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2단계죠. 이제 3단계는 뭐냐면 당신의 두려움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올려라. 당신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내는가. 베스트셀프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글을 쓰는 것 중에 반 정도가, 또 그 이상이 자기 자신에 대해 쓰거든요. 쓰다 보면 놀랍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이, 내가 이런 특성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내가 이런 습관이,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 또한 메타인지를 높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진실로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두려움의 원인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두려움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 어떤 시험대냐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기초로 그 두려움을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3가지 질문을 검증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두려움은 사실에 기반하는 것인가? 2번, 그 두려움은 당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3번, 그 두려움은 건강한 목표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에 이 3개가 다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이 되면 어떻죠? 이거는 이건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께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될, 이거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뭐 큰 준비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 이 3개를 통과하지 못한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되게 밀접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완벽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번에 걸리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 두려움은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여러분, 만약 두려움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어떤 삶에 대한 것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는 더 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차는 잘 타고 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차까지, 자동차 있잖아요. 일반 자동차나 뭐 지하철이나 아무튼 이런 차 종류를 타지 않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자동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타는데 만약 비행기를 탔을 때 뭔가 이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어떻죠? 이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라마다 통계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건 뭐냐면 같은 거리를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같은 거리를 갔을 때. 그게 뭐죠? 내가 자동차를 탔을 때 두려움이 없는데 비행기를 탔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왜냐면
이 근본적인 그 안에 두려움은 뭐냐면 자동차는 내가 뭔가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비행기는 통제 불가능하고 자동차는 그냥 접촉사고 같은 것이 있는데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 대부분 죽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어떤 생각과 뭔가 이거는 사고 나면 바로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저조차도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음습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저는 야 자동차도 탈 때는 아무렇지 않으면서 비행기가 뭐 어때? 통계가 차이가 안 나잖아. 더 사망률이 낮대잖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좀 많이 사그라집니다. 자, 이런 비슷한 방법을 뭘 많이 쓰냐면 저는 지금 제가 로또를 사면 안 될 걸 확실하거든요. 1등이. 근데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 로또가 당첨 확률보다 더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를 살 때는 내가 1등이 될 확률에 대해서 전혀 아예 안 된다고 확신을 하는데 물론 뭔가 샀을 때는 기대감이 요만큼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로또를 사도 안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면 저는. 그런데 로또의 당첨 확률보다 낮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1번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에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많이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나왔지만 창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망할 것 같아. 망하면 정말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못하고 창업하고 싶은데 그 망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에 기반한 거죠. 1번 그 두려움 사실에 기반한 것이 맞습니다. 2번 그 두려움은 당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렇죠. 내가 창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맞죠? 부합하죠. 세 번째 그 두려움은 건강한 목표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뭐 정말로 그냥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힘들어하는 가정을 도와주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등등등등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목표에 보통 창업은 부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두려움이죠. 이 세 개 다 검증대에 올려왔는데 검증을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진지하게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통과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 진지하게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걸 통과 못하면 실체가 없는 거고 여러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약간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일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걸린다. 다 검증을 통과했다. 이 두려움은 어떻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께서 직면하고 무찔러 볼만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당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계획을 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면서 투잡을 띱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창업이 어떠한 일이며 정말 내가 창업을 할 만한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을 할 때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직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돈은 안 받다 할지라도 경험을 해보든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칩니다. 양다리를 거치면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를 할 만한 것인지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난 적성은 맞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뭐 식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진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해보세요. 실제로 식당 들어가서 일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편의점 해보겠다. 편의점 해보세요. 해보는 게 짱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죠.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을 때 실제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치 마이크는 이렇게 글을 쓰게 합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땡땡땡땡 뭔지 쓰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뭐뭐뭐뭐 하는 것이 꺼려진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뭐뭐뭐뭐다. 이 계획을 잡을 때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겪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관련된 책이 있으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혹은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한다? 계획 자체를 잡아놓은 것만으로 두려움이 줄어들고요. 이 정당한 두려움을 뚫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냥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 사실에 기반하고 내 이익에 부합하고 내 건강 목표 추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한다? 돌파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창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냥 거절당하는 것. 코치 마이크는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삶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이 꺼려진다.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야 할 때 불안감이 참솟고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는 그들에게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가식적인 나가 된다는 기분이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욕망에 시달린다.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 계획은 거절당한다는 기분에 사로잡힐 때마다 삶이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다짐하며 그런 믿음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이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하지만 이렇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유형이 나왔는데 그 유형이 사실에 기반하고 이익에 부합하고 여러 목표 추진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렇게 써봐서 계획을 잡아서 극복해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뭐냐면 두려움의 반대편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미 3단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대에 올려놓고 검증대에 통과된 것들을 계획을 잡고 실천 목록을 적어놨으면 이미 그때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완벽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극복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코치 마이크는 시각화 기법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시각화 기법.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각화 기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번 눈을 감고 두려움을 상상해보라. 두려움에 수반되는 모든 시각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속에 그려보라. 2번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상자에 넣어라. 3번 그 상자를 점점 작게 줄여 당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압축하라. 4번 이번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거대한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5번 그 상자를 협곡에 내던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라. 6번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라. 조금 떨어진 곳에 야외 샤워장이 보인다. 7번 온수 꼭지를 틀어라. 따뜻하고 포근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다. 8번 눈을 뜨고 믿음에 의해 되살아난 상쾌한 느낌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창업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하더라도 여기 이 한 곳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시각화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치 마이크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코치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삶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화도 하지 못하고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베셀프 얘기하는 코치 마이크 얘기하는 그 4단계를 한번 밟아보세요.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걸 유형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게 정당한 두려움이라면 이제 실체가 나왔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거를 실천해보고 실천의 과정 가운데서도 불쑥불쑥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시각화 기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이기려고 이 두려움과 상대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그 두려움을 그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퇴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움을 지배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